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법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21년도 4월에 공채 문제부터 오늘 또 관여도 출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게요. 자,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예방조치라는 것 자체가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방법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7일 동안 보관하고 뭐 게시판은 14일 동안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가보시면 보세요. 소방관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됐을 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다. 종료됐으니까요. 네, 이거는 뭐 매각을 하거나 또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폐기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청본서, 그러니까 소방관서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또 추가로 보관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4일 동안 우리가 공고를 해준 다음에 이 공고기간이 지나면 이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정도 더 보관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가보십시오.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요,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근데 이 보상권자가 특이하게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관서장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보상은 시도지사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얘는 관서장이라고 했죠. 그쵸? 지금 4번이 틀렸다. 요게 틀린 거예요. 권한자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40mm가 아니고 65mm. 이거 이상이라고 해도 틀려요, 여러분들. 그냥 65mm가 맞습니다. 두 번째, 공업지역인 경우에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수평거리가 100 이하죠. 그 외는 140.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벌써 맞게 나와 있는 거고, 3번은 왜 틀렸냐면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급수가 아니고, 맞죠? 네, 자동급수죠, 자동급수. 자, 그리고 네 번째,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그죠? 우리가 1517이라고 해서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몇 번으로 가져가야 돼요? 2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우리가 청본서가 설치를 한다 그랬죠, 얘를. 그래서 어떤 소방활동에 대한 뭐 정보 수집, 분석, 판단, 전파, 뭐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상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가보면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말은.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는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쓸 상황관리, 현장 지휘, 조정, 통제, 정보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대한 거 당연히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맞나요? 자, 그리고 4번. 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근데 안전원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합니까? 전혀 하지 않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얘라 그랬고,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 조사, 연구, 그쵸?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무죠. 대표적 업무. 자, 이것과 더불어 이런 것들, 뭐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맞나요? 인허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최근에 또 요 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왔었다.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그죠? 1번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종사명령이라는 건 결국 현장에서 이 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 화재에 대한 어떤 진압이라던가 또는 구조라던가 또 구급이라던가 이런 걸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본서,
화재 현장에서 활동 종사 명령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들? 요거는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종사 명령은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됐고요. 세 번째 보십시오.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본부장 사장으로부터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죠. 대신에 본부장 사장은 또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을 해줘야죠. 그죠? 맨몸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게 가능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그 경우도 알고 있으면 좋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소방대사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은 원래 해야 된다라고 했고,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그쵸?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종사를 하면,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자, 관리의 권한이 분리됐대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건축물 맞나요? 그리고 지하상가, 지하가, 그리고 도소전 이런 애들 들어가 있다 그러죠. 복지가, 도소전.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맞나요? 또 무슨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연면적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 기준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5천 이상일 때. 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소전 들어가 있고 지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들어가 있고 연면적이 3,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500이 아니죠. 여기 얼마라고요? 5,00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용품이라고 해서 경보설비 쪽에 가보면 첫 번째 얘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누경과 가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옵니까? 발수, 중, 감, 그래서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근데 여기 차단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치? 경보기가 들어가야지.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됐고요.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간이의 SP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요거 잘 보셔야죠. 그리고 근생 제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입원실이 있는 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었고 근생 중에 근생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꼭 세팅해 가십시오. 근생에서.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숙박시설 기준이 있어요. 간이 SP에 가보면. 근데 이 숙박시설 기준이 600제곱 이상이 아닙니다. 600제곱 이상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0제곱 이상 시에는 뭐를 설치해라? 스프링클러를 우리는 설치를 해줘야 돼요. 숙박시설에는요. 그래서 이 숙박시설이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에서 600일 때 간이 SP를 설치를 해줘라. 아셨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요 기준도 있습니다. 간이 SP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간이 SP가 최근에 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간이 SP는 조금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종합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점검은요. 일반적으로 관리업자만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도 할 수 있죠.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근데 소방안전관리자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죠?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안전관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우린 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 뿐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고 이번에 가보면 작동 점검, 작동 기능 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포함이 되죠. 종합점검 안에는. 자, 세 번째, 건축물에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맞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다음 달이 아니고 거기 가보면 해당, 그죠? 해당 달에 실시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일단은 3번이고요. 이거는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속한 달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SP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점검을 받아야 된다. SP 들어가면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설에 가보시면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기 1번 해설에 가보시면 제가 관계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관계인 말고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나 관리사로 선임된.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고 4번 다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연 1회 피난 안내 교육, 이게 연 1회가 아니고 연 2회, 그리고 분기별 1회 들어가 있네요. 피난 안내도 개시, 피난 안내 영상 제공. 지금 잘못된 건 몇 번? 1번. 그죠? 그래서 연 2분 1이라고 해가지고 연 2가 교육, 그죠? 분 1이 방송.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잘못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회차 때. 그래서 1번에 가보시면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했대요. 그럼 본서한테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배치에 대한 통보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동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본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서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정하냐면 관계인이. 그래서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난 이 사람을 지정을 했다라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본서한테. 그럼 공사감리자는 그 이후에 지정신고를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원을 배치한 다음에 배치 통보를 다시 본서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인이 지정신고를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만한 문구들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배치 통보를 하는 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배치 통보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 뭐를 했을 때 신고를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상주다. 제가 아파트 기준 몇 세대일 때? 500세대일 때 상주공사 감리라 그랬죠? 네 번째, 상주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배치한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까지.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됐죠? 자, 그리고 12번. 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죠. 그래서 설계면 설계, 시공이면 시공, 감리면 감리. 맞나요? 자, 두 번째. 본서는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했을 때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되고, 세 번째,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일이 아니죠. 자, 며칠입니까? 이게
3일입니다. 3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게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4번.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현재는 이게 얼마로 바뀌었냐면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건 정답을 그냥 여러분들 3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요게 이제 2억으로 바뀌었어요. 2억. 원래는 제가 이걸 2억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답은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자, 이제 13번 볼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적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제가 중급이 아니고 초급. 그죠? 두 번째,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 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11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틀렸어요. 11년. 원래 1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 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3년이 아니고 5년. 네 번째,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 감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 해설에 가보시면 그 보기 2번에 그 경력 요게 12년으로 제가 보기에 넣어놨는데 그 해설을 그걸 11년으로 여러분들 바꿔주십시오. 법이 바뀌었습니다. 11년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 요건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정오표 한번 올려드릴게요. 법규는. 자, 그리고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감리업자 업무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감리업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1번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2번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 적법성,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자, 네 번째 가보십시오. 이름이 시공상세 도면이거든요. 자, 이 시공상세 도면은 누가 작성한다? 그쵸. 기억하시죠? 그죠? 공사업자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감리 업무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자, 15번.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사업자는 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한다, 원래는. 그러니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배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가 있대요. 꼭 이 사람이 승낙하는 경우예요. 그럼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공사 잠깐 그만하자라고 요청하는 경우.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또는 예산 부족이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감리원이 공사 중단? 안 된다 그랬죠?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거? 2번이다, 2번.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1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 지정 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500배일 때, 1000배일 때, 2000배일 때, 여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3000배일 때, 4000배일 때, 3, 5, 9, 12, 15m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650배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몇 메타가 들어가야 돼요? 5. 왜냐면 여기가 이제 500에서 600이니까 650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럼 5니까 일단 여기 날려줘야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펌프 설비의 주위에는 몇 메타 이상의 보유공지를 둬야 된다 그랬죠? 3. 그죠?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육류나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은 그렇지 않다. 보유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답을 몇 번으로 그래서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 자, 17번. 뭐 환기설비 기준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환기설비 자체가 얘를 쓰지 않는 거죠. 즉 얘는 환기는 얘로 해야 돼요. 맞나요? 자연 배기 방식. 그리고 환기구는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고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바닥 면적이 90제곱일 때, 그래서 얘가 이제 60이냐 90이냐 120이냐 150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른쪽에 극기구 면적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60제곱 미만이면 150, 여기가 300, 450, 600, 그죠?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0이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미만이거든요. 미만.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90이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기 포함이 되겠네요. 그건 450. 4번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 오케이.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째. 성질과 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연성 고체 몇 류 위험물입니까? 2류. 산화성 액체 6류. 1류, 3류. 그죠? 뭐 이런 문제는 워낙 기본적인 문제라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가보시면 과과질이라고 해가지고 육류 위험물 제대로 들어가 있죠. 요오드산 염료, 과요오드산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가보면 있습니다. 1, 2회. 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에 가보면 얘는 맞아요. 3류가. 근데 얘가 5류입니다. 자기반응성. 아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9번.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방규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 저장소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지하탱크 저장소라던가 이동탱크 저장소라던가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어차피 저장소만 보는 거니까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정기점검 대상인데 제가 예전에도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방규정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제취 그죠? 100배, 뭐 150배, 200배 갔을 때 100배짜리가 옥외 저장소, 150배가 옥내 저장소, 여기 200배가 옥외 탱크 저장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어디에도 뭐는 없다. 얘는 없다.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반 탱크 저장소도 있습니다. 예방 규정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저장소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 정답 몇 번이더라? 1번이더라. 됐나요? 오케이. 자, 20번.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자, 제조소 등에는 소화가 곤란한 정도, 난이도에 따라 내가 뭐를 설치한다? 소화 설비를 설치하죠. 그죠? 두 번째,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 설비는 제가 틀림없이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소 등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경보 대표적으로 그리고 소화 그리고 피난에 대한 거 유도등 같은 거 그죠? 그래서 3, 4번은 제대로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소화활동 설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21년도 문제를 제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 문제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19년도, 18년도 풀어보면 왜 이게 어려운 건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 최근 기출에서 보시면 21년도 그죠? 여기 21년도 시험이죠? 21년도 복귀 어려웠고요. 그리고 23년도 복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홀수년도 복귀가 좀 어렵더라고요. 홀수년도 복귀가.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따가 20년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20년도 문제는 훨씬 쉽습니다. 아셨죠?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한 번 더 오답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